안녕하세요, 디오TV입니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두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전면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국경에서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태국과 캄보디아의 이야기입니다.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이 두 나라가 국경을 두고 단순하게 신경전 뿐만 아니라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로켓포와 지뢰까지 등장한 군사적 충돌 상황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한때 전면전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다가 7월 28일 지난 월요일 밤에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이 캄보디아와 태국이 왜 싸우게 된 것일까?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양국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구글어스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선을 따라가면서 실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갈등의 시초는 1907년에 프랑스와 시암 간의 국경 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프랑스는 지금의 베트남과 이 캄보디아 지역인 인도차이나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태국의 옛날 이름이 시암이에요. 시암이 독립국으로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도차이나를 지배하던 프랑스가 국경선을 이렇게 설정하면서 이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 당그렉 산맥이라는 이 산맥이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초록색 띠가 보이시죠? 여기가 당그렉 산맥인데 이 산맥을 자연 경계로 삼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국경을 정하는데 정확한 경계선이 좀 불분명한 지역이 있었고 또 경계선과 시료 지배의 범위가 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에 프랑스 측량 기사의 실수로 엉뚱하게 국경이 그려진 곳이 많았대요.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이 프라에 비이어 사원이란 곳입니다. 이 프레아 비이어 사원은요, 캄보디아 북쪽 국경지역 해발 525m 절벽 위에 위치한 고대 사원인데요. 여기가 힌두 사원이래요. 위성으로 봐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태국은 여기가 오랫동안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산맥을 기준으로 국경을 긋는다 했잖아요. 이 산맥의 절벽 위쪽은 태국 땅이 맞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산맥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지금 국경선이 보시면은 이 위에 와 있죠. 캄보디아 땅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좀 국경을 엉망으로 그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62년에 태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원래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태국이 믿고 있던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사원은 캄보디아께 맞다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태국이 이거를 자기 거라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캄보디아께 맞다 이렇게 판결이 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원과 이 주변 지대, 절벽 위의 고지대가 계속해서 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된 게 최근에 이 지역에서 다시 충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2025년 올해 5월이죠. 국경지대인 창복이란 지역에서 소규모 총격전이 발생해서 캄보디아 병사 한 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여기가 보시면은 이 세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곳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인가? 라오스인가? 네, 라오스 이렇게 세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창복 지역인데요. 그렇게 충돌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근처에 이제 양국이 병력을 증강하겠죠. 경계를 강화하고 국경 검문소도 폐쇄가 되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삼엄해지게 됩니다. 양국이 이제 서로가 자기네가 먼저 상대방이 먼저 도발을 했다 이러면서 긴장감이 계속 치솟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24일에 여기서 전면적인 교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태국은 F-16 전투기까지 발진을 해서 이 작전을 전개했고요.
캄보디아는 이 국경지대의 숲에 지뢰를 깔고 매복 부대를 배치해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국에 태국 총리와 캄보디아 전 총리 간의 통화 유출 사건까지 터지면서 태국 내부의 정치 갈등과 민족주의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요,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 태국 탁신 가문과 캄보디아의 훈센 가문은 몇 대를 거치는 동안 친구처럼 가족처럼 아주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탁신의 딸인 패통탄이 태국 총리였고 또 훈센의 아들인 훈 마네트가 캄보디아 총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패통탄이 훈센과 통화를 하면서 삼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국경에서 싸우는 거 그거 진심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태국 국민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말을 한 게 이 녹취가 나온 거예요. 캄보디아 훈센 전 총리가 그 녹취를 80명이 있는 톡방에 뿌려버렸다. 당연히 이제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국경 분쟁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존심이 걸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이런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아까 봤던 이 프레아 비어 사원 일대, 첫 번째로 여기가 캄보디아 영토로 판결은 났지만 사실상 태국이 이 주변 고지를 전략적인 요충지로 판단을 하고 접근 시도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여기가요, 해발 525m 절벽 위에 위치해서 주변 시야가 탁 트인 군사적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종교시설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국이 땅을 두고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과 캄보디아 양쪽 군인들이 지금 수백 미터 거리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곳이 이 타문톰 사원 인근이라고 하는데요, 당그렉 산맥 줄기를 따라 형성된 산림지대에 국경을 따라서 사원이 있는 크메르의 유적지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출입로를 둘러싸고 충돌이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 산맥을 따라서 태국 쪽이 고지대고 캄보디아 쪽이 이렇게 저지대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주변의 고지대를 둘러싸고 포병들이 사격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이 산맥 위에 캄보디아 땅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국경선이 이 산맥의 능선을 따라서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위로 올라와 있어요. 산맥 위로. 그래서 계속 충돌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충돌이 자주 벌어지는 곳이 아까 봤던 창복이라는 곳, 여기가 에메랄드 트라이앵글로 불린대요. 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가 만나는 3국의 접경지대고요. 여긴 주변이 또 아주 밀림지대이기 때문에 무기들도 은밀히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밀입국도 아주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또 밀림 속에 숨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민병대의 활동도 상당히 활발한 곳이라고 해요. 태국과 라오스, 캄보디아의 세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에메랄드 트라이앵글입니다. 지금 둘러본 이 지역들이요, 전투가 어렵고 위험하기로 유명한데요. 왜냐하면 여기 당그렉 산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당그렉 산맥이 평균 해발이 300에서 600m 정도지만은 여기가 단층 지형이에요. 남쪽으로는 이렇게 가파르게 절벽으로 되어 있고 북쪽은 완만하게 고원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북쪽에 있는 태국은 캄보디아가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방어하기가 쉬운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태국은 이쪽 고지대 쪽을 다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캄보디아는 아까 보셨던 일부 고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 방어선을 사수하기 위해서 병력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밀림지대나 아까 같이 바위가 있는 곳, 또 좁은 통로 지역, 이런 데는 정규적인 군대보다는 서로 포격전을 주고받거나 지뢰를 설치하거나 매복을 하거나 그런데 그러기 아주 유리한 지형이죠.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캄보디아가 이 당그렉 산맥 인근 요충지에다가 지뢰를 매설해가지고요, 태국군 병사들이 발목을 잃는 그런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절벽 위에 뷰가 좋으니까 여기 관광지로 활용이 되고 있는 태국 쪽 국경이에요. 3D로 아주 잘 보이네요. 근데 캄보디아가 막 지뢰 깔고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 태국이랑 캄보디아는 군사적으로 상대가 안 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태국이 월등하죠. 캄보디아는 전투기도 한 대도 없는 나라거든요. 태국 공군이 F-16을 띄워도 캄보디아는 뭐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그래서 캄보디아가 저항을 하는 거는 이런 지형에 익숙한 병력들과 어떤 비정규 부대로 이 게릴라식 전투로 대응을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이렇게 계속 충돌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사망이 14명이고요. 그 중에 일부는 민간인입니다. 국경지대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요. 부상자는 수십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태국군 병사 일부는 지뢰로 인해서 다리를 잃기도 했고요. 국경지대에 민간인들이 다 대피를 해서 13만 명 이상이 벌써 대피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안 쪽 서쪽으로 갈수록 이 산맥의 고도도 낮아지는 그렇게 그런 지형이네요. 또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공습 경보도 발령이 되고 민간인들도 대피를 하고 그런 상황이고, 태국 쪽도 국경에 다 군인들을 깔아서 통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모든 국경 출입구를 다 봉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경 검문소잖아요. 평소에 자유롭게 다니던 이 검문소들도 지금은 다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이 UN 안전보장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었는데요. 태국 쪽이 외부 개입은 거부한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이나 중국, UN, 아세안 등 이런 국제사회에서는 즉각적으로 휴전을 하고 대화 재개를 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지만 태국은 뭐 사실 아쉬울 게 없죠. 그래서 이거는 외교로 풀 게 아니라 안보 문제다 이러면서 둘이서 풀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었는데요, 태국이. 근데 다행히도 얼마 전에 일단은 휴전을 하는데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이 지금 녹화하는 게 화요일인데요. 불과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태국 임시총리가 이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거든요. 양국이 모두 병력을 이제 등강하겠다, 막 무기를 계속 배치한다 이런 얘기만 나왔었는데 지난 28일 월요일 밤에 인도네시아의 중재로 휴전 합의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당그렉 산맥에서 벗어나서 국경이 갈라져 나오네요. 산맥은 계속 서쪽으로 뻗어가고 국경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꾸불꾸불한 걸 봐서는 여기 하천을 따라서 또 국경이 설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태국이 왜 지금 임시총리 체제냐면요, 아까 제가 임시총리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했던 패통탄의 총리 권한이 지금 중지된 상태예요. 탄핵이 된 건 아니지만 아직 헌재에서 권한을 중지시켰죠. 탄핵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훈센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패통탄 총리의 총리 권한이 중지가 됐습니다. 근데 또 아직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닌 게 문화부 장관인가 겸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국무위원으로 활동을 또 하고 있다고 해요. 좀 신기한 시스템이긴 한데요. 근데 캄보디아랑 태국은 부모님 때부터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에는 또 중국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면서 이 마카오의 카지노 영업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중국에는 원래 카지노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마카오를 이제 카지노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 중국인들이 또 도박 좋아하잖아요. 그 수요를 끌어오기 위해서 카지노 청정국이었던 태국의 패통탄 총리가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얼마 전에 통과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왜 캄보디아가 화를 내느냐, 여기 캄보디아 국경을 보시면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에 카지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오른쪽이 캄보디아 쪽이고 왼쪽이 태국 쪽인데요. 쭉 남쪽으로 오면서 보면은 캄보디아 쪽이 도시가 많이 상당히 발전한 모습이거든요. 멕시코도 똑같잖아요. 국경지대에 미국은 아주 황량한데 멕시코 쪽은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국력이 세고 잘 사는 나라 쪽은 못 사는 나라 쪽에 살고 싶지 않은 거고, 반대로 이제 조금 못 사는 지역은
잘 사는 나라에 붙어서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겠죠. 먹을 게 많으니까 떨어질 게 많다는 거죠. 여기도 국경 체크포인트, 지금은 폐쇄가 됐겠죠. 이 국경 도시들에 카지노가 많대요. 여기도 아마 카지노가 있을 텐데 지도에는 지금 안 뜨네. 이 태국에서 카지노가 불법이니까 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넘어와 가지고 카지노를 즐기고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카지노를 통한 수입이 캄보디아에서는 엄청난 외화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권 유지에도 핵심적인 활동이고. 근데 이제 태국의 카지노가 합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국 사람들이 더 이상 캄보디아에 카지노를 하러 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돈줄이 끊기니까요. 지금도 태국인이 다른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가는 건 괜찮은데 관광으로 가는 거는 막혀 있다고 해요. 중국이 마카오 카지노를 통제하면서 이런 나비 효과가 일어난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도 지금 엄청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마카오로 도박을 하러 갈 사람들이 제주도로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는 국경이 해안을 따라서 쭉 태국이 해안을 차지하고 있네요. 아마 여기도 이렇게 산맥 지형이어서 그걸 따라서 국경이 설정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에서 보고 있는 이 국경선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사이에 국경이 지도로 봤을 때는 그냥 선일 뿐이지만 이 안에 100년의 역사와 복잡한 그런 민족 감정 그리고 어떤 지리적 요충지를 둘러싸고 있는 첨예한 이해관계 이런 게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지오TV는 이렇게 지도 위에 드러나는 다양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구글어스를 통해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